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차는 신형 카이엔 터보입니다. 카이엔 터보를 사실 시승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래도 터보다 보니까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 옵션이 그렇게 아주 많이 들어있는 차가 많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터보 차를 만나면서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파짐이죠. 그 다음에 PDCC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포르쉐 브레이크 시스템 중에 새롭게 적용한 코팅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포르쉐 신형 카이엔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에는 카이엔 S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북미 지역에는 현재 카이엔 GTS가 출시 전입니다. 나머지는 다 출시가 됐고 카이엔 터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아무래도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자체가 PDK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속하는 타이밍이나 변속하는 느낌, 그리고 변속되는 범위, 이런 것들이 PDK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전 세대의 카이엔 터보하고도 약간은 변형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멀 모드에서 기어를 내린다거나 올린다거나 할 때는 약간은 좀 뒤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히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변속을 하면 변속 누른 다음에 조금 텀을 뒀다가 그 다음에 변속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카이엔 터보에 들어와 있는 트랜스미션은 뭐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RPM에서든지 어떤 모드에서든지 전부 운전자가 원하는 기어 단수로 맞춰지게 내려갑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노멀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나 변속되어 있는 타이밍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일반 차들은 노멀 모드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의 보호라든가 기본적으로 편한 운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은 RPM을 잘 허용해 주지 않고, 심지어 1단 들어가는 거는 거의 웬만한 RPM 5000 RPM 이하로 내려가도 잘 허용을 해 주질 않는데, 카이엔 터보는 아주 훌륭하게 모든 기어 단수를 망라해서 변속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냐면, 물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일반 길에서 사용할 때 또 장점이 있지만 서킷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너마다 사용되는 기아 단수가 달라지고, 그리고 운전자가 원하는 엔진 회전수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보통 SUV의 수동 모드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운전자가 원하는 회전수를 먼저 생각해 주진 않아요. 차를 먼저 생각해 주기 때문에 나 여기에 2단까지 낮추고 싶은데 근데 2단이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단 중저 RPM으로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토크가 있기 때문에 코너를 탈출할 때 약간 손실되는 스피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어 단수나 어느 RPM에서든지 허용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서킷에서 여러가지 공략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형 카이엔 터보는 서킷에 들어가서 타도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현재 적용되어 있는 타이어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서킷에서는요. 일반 길에서 편하게 타기엔 좋지만 끈적끈적한 타이어를 바꾸는 게 약간 소프트하던 하드하던 그렇게 해서 서킷을 들어가면 재밌게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스펜션 자체를 한 단계만 단단하게 해서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차의 주행에 대한 부드러움은 갖고 있어요. 차가 부담스럽게 콩콩콩 튄다거나 노면의 충격을 그대로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오히려 단단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단계만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해도 차를 좀 더 휘청거리게 만들고 싶어서 핸들을 좌로 우로 돌리더라도, 자 보시면 롤이 거의 없죠. 물론 끝에 핸들을 무게중심이 턴이 될 때는 약간은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나지만 실제 움직임 자체는 롤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거를 2단계로 완전히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운전을 해보면, 야 이제야 비로소 약간은 차가 묵직해졌구나, 딱딱해졌구나, 핸들이 무거워졌구나, 뭐 이런 여러가지 오는 것들이 아주 딱 조여지는 느낌으로 오게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일반 길에서는 이 2단계보다는 한 단계로 놓고 주행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 차의 성능과 기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른 노면이나 젖은 노면에서는요. 사실 젖은 노면에서는 단단하게 하고 다니는 걸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다 끄고 일반 모드로 다니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정도 한 단계 모드를 눌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 튄다거나 어떤 노면 충격이 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을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으면 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지상고가 낮아집니다.
배기 사운드 모드도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요. 바뀐다고 해서 아이들 상황에서는 크게 들리진 않고요. 악셀레이터를 밟자마자 그 바뀐 머플러 사운드를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터보기 때문에 토크 자체는 더 저 RPM에서부터 악셀을 밟을 때 느껴지지만 약간의 그 터보 레그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RPM에서든지 차가 무지막지하게 튀어나갑니다. 정말 잘 나가요. 지금도 악셀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고 그냥 꽉 밟으면 요동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 차의 힘이 품어져 나갑니다. 이 정도의 가속력이면 웬만한 마력수 높은 세단이나 스포츠카라고 불리는 것들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것 같네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자, 지금 터보의 외관을 보고 계시는데요. 범퍼 모양이 일반 카이엔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그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두 줄로 들어와 있고, 저 두 줄은 카이엔 마크하는 GTS부터 저 방향지시등과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두 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두 줄이 있으면 저건 터보나 GTS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보면 셔터 있죠.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완전히 다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열고 닫고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앞에 보이시는 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장치입니다. 지금 레이더가 더러운데 많이 더러워지면 차에서 레이더 닦으라고 알림도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범퍼 모양이 뒤에 앞뒤 범퍼가 바뀌게 되고 옆에 사이드 스텝도 옵션으로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터보뿐만 아니라 일반 카이엔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옆모습 한번 보시면 옆모습이야말로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이 휠 같은 경우는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285, 35에 22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앞바퀴가요. 뒷바퀴는 315에 30에 22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봐도 타이어가 엄청 얇아요. 그죠? 근데 22인치가 일단 차의 운동 성능은 좋다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타이어가 엄청나게 비싸요. 22인치 타이어가 아직은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21인치까지는 어느 정도 이 정도구나 라고 느낄 정도인데 22인치부터는 가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보면 캘리퍼 어마어마하죠. 피스톤 10개가 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캘리퍼도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표면이 보시면 일반 브레이크하고는 다르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포르쉐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브레이크에만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뒷모습은 뭐 똑같습니다. 일반 카이엔과 다를 게 전혀 없죠. 자,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다른 점, 여기 보면 스포일러가 있죠. 스포일러 한번 열어볼게요. 저 스포일러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놨을 때 올라가게 되고 속도에 따라서 가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카이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포르쉐의 많은 차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카이엔은 트렁크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어느 정도 높낮이 조절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짐을 쉽게 싣기 위해서 트렁크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스피드가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도 많이 낮아져요. 그만큼 짐을 싣기 편해지겠죠. 보면 터보에도 이렇게 오프로딩 모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가지 길의 컨디션도 있지만 이 차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죠. 이 옵션이 없는 차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터보다 보니까 여기 테두리에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알루미늄 재질로. 근데 이 부분이 이전 세대 카이엔은 기본 카이엔에도 다 들어와 있었던 상황인데 터보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게 좀 인테리어적으로 좀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인테리어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루프에 있는 알칸테라 재질은 일반 카이엔도 옵션으로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아이들 상황에서는 한 40대 중반, 46 정도의 데시벨이 나오고요. 주행 시에는 대략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도 머플러의 사운드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 상황에서도 평균보다는 약간 미치긴 한데 그래도 일반 고급형 SUV나 세단처럼 뭐 40대 초반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조용한 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정도는 충분히 돼요. 아이들 시에는요. 지금 차가 많지 않는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에 차가 비어 있으니까 그냥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싶은 듯한 충동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70에 맞춰놓고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차가 없어서 그냥 속도만 맞춰가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좀 이따 앞차 있을 때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
이 차는 레인 킵 어시스트라고 해서 핸들을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차선이 넘어갈 때 경고를 줘서 운전자가 잡게 해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에 차의 거리에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정지서부터 출발부터 정지까지 다 모든 범위에서 작동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리의 조절 장치는 5단계로 그 거리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앞차와 떨어지고 가고 싶으면 5단계 놓고 가면 전혀 앞차와 가까이 거리를 두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운전자 마음을 편해지게 해줘요. 이 레인 킵 어시스트에 들어와 있는 차선을 찾는 이 기능이 이렇게 좋진 않네요. 국도에 이 정도면은 차선이 어느 정도 되게 진한 편인데도 여기 보면은 그냥 그대로 차선이 하얀색으로 돼 있죠. 이게 초록색으로 돌아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선이 되게 진하고 확실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록불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른 독일차나 요즘 최근에 새롭게 적용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비해서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은 포르쉐라서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르쉐처럼 이렇게 가격이 비싼 차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더 좋게 더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물론 후자겠죠.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약간 필요할 때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좋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의 문제를 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넣으면서 더 운전자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로써 또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어느 정도 좀 아쉽다. 하지만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믿고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 들어와 있는 브레이크, 포르쉐에서 새롭게 적용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아니고 코팅만 되어 있는 브레이크예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00km 정도 탄 차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 테스트하기도 괜찮죠. 길이 다 들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밟아보면 처음에 딱 밟을 때, 특히 차를 좀 오래 세워놨거나 브레이크가 열이 받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하고는 좀 더 반대 느낌이 나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오히려 처음에는 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코팅이 된 이 브레이크는 차를 꽉 바로바로 조여줘요. 사람 몸이 움직일 정도로. 주차장에서 차를 처음에 빼거나 할 때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꽉꽉꽉 이렇게 잡혀서 좀 불편합니다. 일단 주행이 시작돼서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한두 번 이상 밟게 되면 바로 세라믹 브레이크하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기 담력이 없는 듯해요. 처음에 차를 밟았을 때 그런데 그 느낌이 하자마자 바로 차를 그냥 바닥으로 쫙 내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훌륭하다는 얘기죠. 이 브레이크를 사용해보지 않는 저로서는 좀 이질감이 처음에 살짝 들거든요. 근데 한두 번만 밟아보면 바로 브레이크 너무 좋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큰 차를 세우는데 전혀 부담 없이 브레이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는 힘은 일반 브레이크보단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야 이 브레이크의 성능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바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이죠. 근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는 살짝 밟지만 캘리퍼에서 작동하는 패드는 아주 세게 밟히는 듯한 이런 느낌 때문에 요즘 차들은 브레이크를 꽉 밟지 않더라도 차가 잘 서요. 근데 이 브레이크는 왠지 살짝만 밟으면 브레이크가 오히려 잘 안 듣는데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발의 힘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신형 카이엔의 대부분 차가 브레이크를 좀 더 강하게 밟아야 브레이크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이 브레이크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브레이크 잘 안 듣는데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토크감 있게 바로바로 차를 튀어나가게 하기를 원하면 노멀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좀 더 낮은 RPM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토크를 일찍 받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서부터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악셀레이터를 꽉 밟으면 아주 약간의 터보렉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훌륭하게 질주합니다. 사실 이전 세대 카이엔 터보 S 이 모델은 눈으로 보는 수치보다 차가 좀 안 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차의 주행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도 더 빨라진 것도 있지만 그 수치로 보는 빠름보다는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카이엔 터보도 외계인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차가 빨리 가기도 하고 자세 제어도 들어가고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스포츠카를 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편안한
SUV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소리도 좋고 내가 원할 때 악셀레이터만 꾹 밟으면 차가 엄청나게 빨리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런 SUV나 일반 세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다양성 있는 게 좋은데 이 카이엔 터보가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보여줘야죠. 차가 얼만데, 그죠? 외모로 봤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일반 카이엔과 카이엔 터보. 트렁크 부분에 터보라고 써있는 부분, 앞에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방향지시 등 그게 터보는 두 줄로 돼 있다라는 거, 이 정도의 차이 말고는 나머지는 옵션으로 다 선택을 해서 차 모양은 똑같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사실은 차값은 거의 2배가 차이가 나고,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차의 성능은 그 차와 이 차는 완전 다른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서 차를 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용기가 있다고 보이고, 또 이런 용기를 사람들이 많이 사주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포르쉐에서도 이런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질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X5나 GLE 63 AMG 차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M이란 딱지나 AMG란 딱지가 붙게 되면 범퍼 모양도 바뀌고 심지어 배지 모양도 바뀔 수가 있고요, 휠도 모양이 완전 다르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시트도 완전 바뀌고요, 뭐 이런 것들의 차별이 많이 드는데, 이 포르쉐 카이엔은 일반 카이엔을 사든 터보를 사든 그런 스타일적인 면은 옵션을 통해서 자기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카이엔을 타면서도 터보의 느낌을 낼 수도 있고, 터보를 타면서 일반 카이엔 느낌 나는 건 좀 아쉽나요? 하여튼 근데 터보를 앉아서 몰아보면 아무리 옵션이 없는 터보라고 하더라도 완전 다른 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쉐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실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의 움직임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PASM과 PDCC가 다 들어와 있는 차예요. 근데 이게 터보라서 좀 더 강력하고 강하게 묶여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 카이엔에서도 이 차의 움직임을, 이 느낌을 그대로 원하시면 PASM과 PDCC를 넣으면 좋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차가 더 빠르고 더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일반 카이엔에 PASM이나 PDCC를 성능적인 것 때문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차의 움직임과 승차감을 일반 카이엔에도 느끼고 싶어서 넣는다라고 그러면 정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것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이나 일반 카이엔을 가지고 서킷을 들어가서 달려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PASM이나 PDCC를 넣는 건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아주 약간은 차이 날 수 있어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드릴 수 있어요. 이 차는 뒷바퀴에도 스티어링이 들어간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쪽에 들어가서, 사실 이런 주차장 바닥에서 느끼는 게 되게 좋거든요. 턴을 할 때 바닥바닥 소리 나는 부분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턴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타이트하게 딱 돌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될지. 이번에 적용된 신형 카이엔의 뒷바퀴 스티어링은 일반 고속주행할 때 느끼는 부분보다는 저속주행할 때, 특히 좁은 공간에서 유턴할 때 더 많이 좋은 느낌이 옵니다. 지금 카이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핸들 끝까지 돌리고 유턴을 하거나 바닥이 비에 젖어 있을 때는 약간의 바퀴 회전수가 맞질 않아서 차가 밀리는 듯한 현상이 나면서 차가 툭툭툭 거리는 느낌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뒷바퀴 스티어링이 있는 차를 운전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유턴할 수 있는 거리도 되게 짧아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뒷바퀴 스티어링을 넣어서 구입하시는 게 어떨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카이엔에 대한 거는 일반 카이엔이든 터보든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